네, 오늘 랩미팅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Journeys, Interactive Point of Interest for In-Car Augmented Reality라는 논문이고요. 그 올해 카이 논문이고 이제 어너러블 멘션을 받은 논문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부터 간단하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낯선 장소에 갔을 때 그때 주변 환경에 대한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거는 승객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차량 타고 있을 때 이제 주변의 환경을 좀 탐험을 하고 그리고 해당 장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아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적용하면 사용자가 주변 환경과의 좀 친밀함이나 유대감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뭐 교통수단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좀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차량 안에서 아니, 운전자보다 승객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승객으로 보낸 시간이 좀 운전과 관련 없는 작업, 그러니까 NDRT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좀 운전 말고 좀 다른 작업들에 좀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 너무 비생산적이거나 아니면 좀 낭비되는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NDRT의 중요성을 좀 중시하는데요. 일단은 NDRT를 통해서 이제 승객에게 업무에서부터 여가까지 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여행 시간을 좀 생산적이거나 즐거운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근데 이 NDRT 중에 조금 많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경치도 감상하고 외부 풍경과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를 이제 현재 그 여정을 좀 연관시키는 게 NDRT의 유망한 방향 중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부 풍경과 참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AR을 좀 적용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승객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AR HMD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인카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승객은 주변의 월드 픽스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를 탐색을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지나간 POI와 다가올 POI를 탐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POI가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도시 환경이라는 시나리오를 중점으로 이제 이 스터디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POI라고 이제 계속 언급이 될 텐데 그냥 어떤 주변에 좀 관심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가게나 공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PO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월드 픽스라는 말은 어떤 특정 지역이 고정돼 있는 그런 위치들 그런 마커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스터디를 총 세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리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이제 프리스터디에서는 월드 픽스드 POI와 이제 그 시선 추적 플러스 하드웨어 버튼을 이용해서 이 월드 픽스드 POI를 좀 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기반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승객의 현재 행동에 대한 설문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POI들을 검색을 해본 적 있느냐, 그걸 저장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행동 패턴 같은 거를 간단하게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스터디에서는 이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이제 월드 픽트 POI랑 이제 좀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차량 내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나간 POI들이나 이제 앞으로 좀 이 차량이 이대로 주행하면 이제 보일 수 있는 POI들의 리스트를 좀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시를 하는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얼마나 좀 유용한지 그런 것들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오버뷰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월드에 있는 월드 픽스된 POI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 지나간 PY나 아니면 이제 다가올 PY들을 어떻게 좀 목록 같은 걸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지 이 세 개를 한 번씩 이제 테스트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에서 이제 보이는 정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PY가 있다, 이 PY에 대한 뭐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차량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탭이 좀 추가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컨트리뷰션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패신저 그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현재 로케이션 데이터를 베이스로 그 승객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장소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좀 포괄적인 인베스티게이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선 추적 기반의 인카 AR의 피저빌리티를 이제 좀 평가를 해봤다. 그리고 이제 이제 POI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AR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 세 가지 주요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릴레이티드 워크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아규멘티드 패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탑승자 경험 향상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연구들에서 NDRT를 위해서 좀 AR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뭐 주로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이럴 것이다 라는 그냥 미래 시나리오에만 조금 뭉뚱그려서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이전 연구들 중에 그 베르거 et 알의 연구를 좀 보면, 이제 이 연구에서는 승객 경험에서 연결 및 개인화를 위해서 외부 기술 통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내 개인화된 컨텐츠를 좀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중시한다라는 스터디 결과를 이제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탑승 경험 향상 및 상황 인식을 위해 조금 경치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좀 선호한다는 걸 감안할 때 외부 환경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스터디 결과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R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승객 경험 개선을 위해서 좀 통합을 한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AR 게임을 자율주행차에 센싱이랑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차들이랑 원격으로 좀 소통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컨셉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네. 하지만 이제 이런 AR을 뭐 그렇게 아예 그냥 자율주행차나 이런 시나리오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냥 일반적인 교통수단에서 쓰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R이나 VR, HMD를 사용을 할 때 뭐 멀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충돌했을 때 이게 안전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에서 탔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외부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멀미도 되게 심하고, 특히 A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 물체 위에다가 가상 객체가 오버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 얼라이먼트가 얼마나 정확할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외부 환경을 카메라 다 찍고 있는 거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돼서 좀 연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 승객을 위한 NDRT가 되게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이제 인카 AR이 특정 영역에서 좀 활용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좀 상당한 과제와 간극이 존재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승객의 위치 기반 데이터의 상호작용 습관과 선호도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승객이 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POI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AI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시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차량 내 AR에서 인터랙션입니다. 이제 AR에서 인터랙션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택하는 셀렉션 태스크일 텐데요. 일단 셀렉션은 AR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엄청 광범위하게 연구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AR에서 셀렉션을 이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셀렉션 하는 걸 보통 초점 맞춥니다. 근데 차량같이 좀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작업들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차량에서 이런 AR 셀렉션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여러 방법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 뭐 제스처 같은 방법도 있었는데, 제스처 같은 경우에 차량이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그 차량이 움직일 때 되게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스처들이 어떻게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니까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존재했고, 좀 안정적으로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인풋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연구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전 연구들이 게이즈가 좀 사용자들에서 좀 더 선호가 되는 상호작용 기법이고, 좀 다른 방법들보다 좀 더 지속적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거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특히 많이 비교를 했던 게 아이 게이즈랑 헤드 게이즈의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하는데, 아이 게이즈 같은 경우는 시선 추적이고요. 헤드 게이즈 같은 경우 머리 방향 추적인데, 이제
그냥 시선 추적하는 게 참여자 인지 부하를 줄이거나 이제 머리 방향 추적보다는 조금 신체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은 움직이지 않는 환경을 좀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리미테이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셀렉션을 연구한 연구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짧은 주행 환경에서만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AR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포인팅만 하는 그런 식의 연구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내에서 AR로 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연구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떤 연구들은 차가 되게 제한된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술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구가 이제 하드웨어 버튼을 이용한 게이지가 이제 가장 높은 선택 및 선택 속도 및 가장 낮은 오류를 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어떤 말이냐면 시선 추적으로 어떤 물체를 내가 마우스 같은 거 올려놓고 버튼 눌러서 선택을 했을 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좌석 근처에 이제 차량 안에 있는 AR 오브젝트들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월드에 고정된 엘리먼트에 좀 사용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는 이제 좀 뒤에서도 자주 나올 게 사실 그 이분이 이 논문 쓴 일저자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전 연구죠. 본인의 이전 연구인데 이걸 좀 더 디벨롭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되게 차량 안에서 AR 상호작용을 위해서 되게 많은 상호작용 기법들이 연구돼 있었는데, 뭐 AR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뭐 포인팅만 한다든가 아니면 차량 안에 있는 그런 사물과의 인터랙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에서 아이 게이지를 사용하는 게 되게 선호도가 높았다고 하니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컷픽스드 UI랑 이제 월드픽스드 PY 모두에서 이제 AI 게이지 기반의 상호작용을 한번 잠시만요. AI 게이지 기반의 상호작용을 이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치 기반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끊기지? 네. 이제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일단 차량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탑승자 기반의 AR에 대한 연구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찾아보자면, 이제 베르거 에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베이스 PY와 관련해가지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인터랙티브 카 도어 컨셉을 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AR 측면 창문에 경로에 따라 PY가 표시되고 터치식 도어 패널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 연구랑 좀 비슷해서 이제 좀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POI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AR의 개념에서 이제 BMW 회사에서 차량 및 주변 환경과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컨셉만 제시를 한 건데 이제 어떤 건물을 가리킨 제스처를 했을 때 이제 차가 그걸 인식해가지고 운전자한테 아, 이 건물은 어떤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컨셉을 제공했었다는데 이거를 실제로 보고 어떤 연구자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기술적인 구현을 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술적인 구현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단순히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서베이를 한번 봐볼 텐데요. 일단은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제목에서 참- 잠시만요. 일단 화면 다 보이시죠? 네. 그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OI와 관련된 그 승객 그 행동들을 조금 분석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베이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네,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 승객의 환경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을 좀 수행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승객만 좀 평가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운전자의 관점도 그냥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뭐 운전자 승객 관점에서 이제 주변에 어떤 좀 흥미로운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접근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좀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에서의 리서치 퀘스천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일단 움직일 때 이제 지나간 POI를 찾을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때 그 POI와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두 가지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질문은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데모그래픽이랑 이제 기본 퀘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 빈도랑 이제 승객 빈도가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한데, 운전하지 않고 그냥 차에 탑승하는 빈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 장소 목록을 작성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목록 작성 및 길찾기 도구를 어떤 걸 썼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코스를 짜고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그렇게 가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주기적으로 그냥 운전하지 않고 그냥 차에 타는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뭐 그런 정보를 찾거나 이제 저장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경로를 계획을 하고 내비게이션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패센저랑 드라이버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 거는 지나간 장소 이름을 기억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장소를 나중에 쉽게 기억할 때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기능들이 좀 불만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리스폰던트 데모그래픽 한번 봐보면 차량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원의 연령대고요.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로 돼 있는데 그 벤츠 벤츠 회사의 그 임직원들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명은 운전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제외가 됐고, 운전 빈도는 거의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 빈도는 거의 그냥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보면 뭐 빌트인 시스템이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뒤에 어펜딕스에 이 이제 내비게이션 사용 빈도에 대한 좀 디테일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침반 들고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독일인가 싶었습니다. 한 두 분 계시던데 그런 좀 디테일한 정보까지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이제 패신저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명은 이제 그냥 계속 운전만 하시는지, 주기적으로 뭐 운전 안 하는 승객으로 탑승하진 않으셔가지고 네 명은 제외를 하고, 이제 보통은 한 월에 1에서 3회 정도는 그냥 운전 안 하고 그냥 동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제공하진 않고 조금 인사이트풀한 것만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베이 인사이트 중에 이제 지나간 POI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다수의 참여자들이 지나간 이제 POI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운전자들에게 조금 더 도드라졌고, 이제 이렇게 좀 더 도드라진 이유는 운전을 할 때 조금 집중을 하니까 아, 저게 뭐였지? 이러면서 조금 헷갈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 장소를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과연 검색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승객들은 이제 POI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궁금한 검색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그 NDRT에 대한 이전 연구들이랑 좀 일치하고 환경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POI를 인식할 때 어떤 정보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운전자 승객 모두 그 장소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객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비해서 뭔가 POI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보다 추가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식당인지 뭐 카페인지 이런 것들이나 장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놓친 피워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릴 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였고요. 이걸 저장을 할 때는 이걸 저장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선호를 물어봤을 때는 이제 운전자나 승객 모두 절반 이상이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POI를 저장하는 기능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65.5%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이상 POI 목록을 만들어 봤다. 뭐 예를 들면 저희로 치면 카카오맵에 그 별, 별 찍는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와 승객 모두 수동 저장을 선호를 하는데, 운전자의 경우 한 20%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저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차량 내 POI 시스템은 승객과 운전자 모두의 요구를 좀 수용하도록 설계를 하고 수동 조장에 좀 초점을 두고 POI 저장 옵션이 제공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POI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선 추적 인터랙션으로 조금 한번 옮겨가 볼 텐데 이제 시선 추적을 이제 바로 시선 추적이랑 이제 그 POI 지나간 것들 리스트를 보는 그런 비주얼라이징 하기 전에 일단 아이 게이지가 좀 그 시선 추적이 좀 괜찮은지부터 먼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스터디를 한번 보면 1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리스터디를 좀 수행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AR을 사용하는 승객이 월드에 고정된 어떤 컨텐츠랑 상호작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 수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전 본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호작용 방법과 스터디 프로세디와 태스크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전 연구에서는 그 차량 내부에 고정된 그런 POI랑 상호작용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차량 밖에 있는 거랑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터랙션은 이제 시선 추적을 바탕으로 마우스를 조작을 하고 마우스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 셀렉션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프리스터디에서의 리서치 퀘스천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그 시선 추적이랑 하드웨어 버튼을 합쳐서 이제 어떤 월드에 고정된 그런 엘리먼트랑 상호작용하는 게 차량 내 AR에서 이게 페이시블한 방법인가, 이제 좀 합당한 방법인가에 대한 스터디를 이제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실험 진행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10명의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 이제 참여자들은 이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가지고 이제 AR 헤드셋을 낀 채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운전 조건을 위해서 산업 지역의 공도에서 3.5km의 트랙을 주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검색해 보니까 본인들 기관 앞에 있는 도로에서 그냥 주행했다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균일한 운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속도 제한기는 50km로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 자체가 50km가 리밋이어가지고 일단 50km로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을 봐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HMD를 쓰고 보는데 이 HMD 같은 경우에는 그 비디오 시스루가 되는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로 치면 패스스루가 되는 그런 헤드폰이고요. 이제 40개의 POI가 트랙 주변에 배치됐고 이제 각각 거리 중앙에서 수직으로 7.5m 떨어진 곳에 도로 좌우에 직경 3m 정도의 POI가 번갈아 가면서 배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그냥 왕복 4차선 도로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Y는 이제 허구의 이름이랑 이미지로 구성을 해서 이제 여기를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되게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도 XR3 VST HMD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LP 리서치 미들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뭔가 추가적으로 마커 같은 게 더 달려 있는데 이게 그 차량 안에서 트래킹 디바이스를 조금 더 달아가지고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도 이제 6DOF HMD 트래킹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차량 안에서도 그 HMD 그 트래킹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사용을 했고 이제 유니티를 이용해서 구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한번 봐보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은 십자선이 표시된 PY만 선택을 하라라는 태스크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그 FPS 게임에서 약간 조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UI가 있는 PY만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 거는 선택하지 말아라. 라는 태스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참여자가 PY를 성공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그 표시된 PY를 그냥 차가 통과해버리면 근처에 다른 PY가 무작위로 표시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선은 이제 차량 앞 반경 70m 이내에 있는 단일 PY 무작위로 배치가 되고 POI는 선택되거나 차량을 통과하기 전에 평균 4.8초 동안 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실험은 교통 상황에 따라서 5에서 6분 정도 지속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차 타고 한 바퀴 돌면서 POI 다 선택해 본 다음에 나사 RTX랑 RTLX랑 이제 SUS
시스템 유저빌리티 설문지를 작성했다 합니다. 그리고 선호도에 대한 좀 질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짧은 세미 스트럭처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터디에 대한 결과를 한번 좀 볼 텐데요. 일단 에러율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에러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7%, 66.7%는 제대로 선택을 했고, 23.4%는 누락됐고, 그리고 거의 10% 정도는 잘못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게이트를 활용할 때 이전 연구에서는 이제 7.79%가 누락되고 2.86%가 잘못 선택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자들이 해석을 해봤을 때 이제 이전 연구에서는 POI가 그 차량 안에 배치돼 있었는데 이건 밖에 고정돼서 이제 고정된 채로 이제 차가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밖에 있는 월드에 밖에 있는 월드에 고정된 POI랑 상호작용할 때는 조금 더 결과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 작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1.82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POI 선택까지 걸리는데 1.82초였고 이거는 이전 연구 결과와도 조금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안에 고정된 거나 그 차량 밖에 월드에 고정된 거나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 부하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이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워크로드 24.8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동일한 장비를 활용한 이전 연구의 점수와 유사한 점수고 이제 이전 연구에서 이제 아이게이즈랑 디바이스가 좀 실현 가능한 패시브란 좀 셀렉션 메서드라 결론 지었고 이제 자기들은 이 연구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기술이 좀 작업 부하를 고려할 때 조금 차량 내 AR에서 좀 실현 가능하겠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서스 서스 설문지를 사용을 했는데 서스에 의하면 이제 86점을 받았고 이게 그 서스에 대한 그 형용사적인 좀 그 그 서스 점수에 대한 벤치마크를 형용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논문이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엑설런트 한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전 연구가 유사한 조건에서 비슷한 점수를 달성했기 때문에 관련 문헌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플러스 게이지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간 PY랑 다가올 PY까지 보여주는 그런 전반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까지 한번 다 포함해서 스터디를 보겠습니다. 승객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디지털 PY를 중첩해서 AR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로타입을 제작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메인 리서치 퀘스천 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AR이 지나간 POI랑 이제 새로 다가올 POI를 좀 발견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게이즈랑 이번에 또 핀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아까랑 조금 이제 설정이 달라지는데 이제 아까는 버튼을 누르는 거였다면 핀치는 이렇게 찝는 제스처거든요. 이 찝는 제스처가 이제 차량 안에 고정된 UI랑 이제 월드에 고정된 POI 모두랑 이제 인터랙션 할 때 좀 페스티벌한 방법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이런 POI를 둘러볼 때 그 VST 베이스의 인카 AR 시스템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헤드셋을 끼고 패스스루로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을 오케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프로타입 디자인을 한번 보면 이제 최종 스터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 뭐 미니맵, 리스트,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렇게 있는데 이제 타임라인이랑 미니맵,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만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 뭐 타임라인, 두 번째는 리스트, 세 번째 미니맵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이 타임라인, 미니맵, 리스트가 이제 다가올 PY랑 지나간 PY를 좀 보여주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이 이 PY 선택했을 때 뭐 전화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예약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안에 대시보드 쪽에 있을 거고, 이제 타임라인이랑 미니맵, 리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리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PY 같은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월드에 고정돼 가지고 이제 별점이랑 이제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그 제목을 보여주는 그런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PY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들은 좀 놓친 PY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좀 어렵고, 핸드폰 이용해서 좀 직접 검색하는 걸 선호하면서 이제 이걸 저장하는 기능을 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빙에서. 그래서 이걸 좀 원활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 외에도 이제 위치에 대한 이미지나 카테고리 설명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는 음식, 박물관, 공원 이렇게 딱 세 가지로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OI 지나간 거랑 이제 다가올 것들, 이것 이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지 이제 세 가지 디자인을 일단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 모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외부 환경을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UI랑 좀 상호작용했을 때만 내 시야에 보이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타임라인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래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전이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고, 이제 다가올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전 거. 그리고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 위치 있고요. 이제 이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이랑 리스트는 시간 순서고, 그리고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위치 기준이니까 공간 순인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름 자체가 타임라인이니까 시간 순이고,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시간 순일 수는 있지만 뭐 알파벳 순이나 뭐 아니면 뭐 각 알파벳 순이나 뭐 다른 뭐 카테고리 순이나 이런 다른 정렬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렬 기준을 언급을 안 해주고 그냥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간이랑 공간 순서인데, 일단 안 알려주고 나중에 어떤 순으로 정렬된 거 같냐 또 이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방법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은 아까 이전 섹션에서 봤던 프리스터디랑 그 이전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월드 픽스랑 이제 카픽스 콘텐츠 모드에 대해서 이제 일단 시선 추적으로 마우스를 올려놓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에 픽스된 비주얼라이제이션에는 스크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리스트 같은 것들 보면 스크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스크롤은 버튼으로 하기엔 조금 이상했는지 갑자기 여기서 핸드 트래킹을 통합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지로 어떤 기체를 좀 선택을 하고 이렇게 찝으면 선택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만약에 드래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찝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뭐 좌우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스크롤을 수행한다 라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랙션 방법을. 그리고 이제 이런 인터랙션들이 한 손에만 이제 한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우발적인 선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미넌트한 핸드로만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만, 왼손잡이는 그 반대로,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제한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벤츠 직원들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몰입형 기술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를 조금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 없음, 그리고 되게 익스텐시브한 경험 있음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HMD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나왔고, 아이 게이지는 조금 이제 좀 떨어진 편이고, 아무래도 그 벤츠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데라 그런지 핸드 트래킹도 의외로 좀 이제 경험이 조금 있는 걸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선 추적을 하는 연구다 보니까 이제 안경이 필요했는지 여부도 좀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할 때 어떤 손을 많이 쓰는지 또 언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겨 4에 3km의 트랙을 각 조건별로 한 번씩 주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피겨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 아까 보셨던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터디는 파란색 트랙을 돌았고요. 이제 메인 스터디 할 때는 빨간색 트랙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런 트랙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스터디랑 대부분 다 똑같고요. 대부분 다 똑같은데 약간 다른 점은 속도 제한 장치를 조금 줄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50km였는데 이제 프리스터디에서 너무 빠르니까 P1이 놓치는 것 같다라고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지 이제 40km 줄여서 이제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랙 주행은 평균적으로 한 7분 정도? 약간 한 6분 정도, 5, 6분 정도 걸렸는데 조금 더 시간이 늘었고요. 그리고 학습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라틴스키 오더를 이용해가지고 그 타임라인 미니맵 리스트의 조건의 순서를 조금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한번 좀 보자면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는지 좀 보자면 이제 운행 중에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동안 인포메이션 패널에서 승객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작업 중 이제 두 가지를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즐겨찾기 목록에 어떤 위치를 추가해라 아니면 어떤 위치에 전화를 걸어라 아니면 어떤 위치에 카테고리 따라서 뭐 테이블을 예약해 준다든지 아니면 티켓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요청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본 POI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해달라라고 요청이 됐고요. 이제 조금 POI를 너무 안 본 상태에서 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첫 번째 작업은 트랙에서 한 25% 정도 주행했을 때, 두 번째는 60% 정도 주행했을 때 그 태스크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나간 POI나 이제 다가올 POI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수행하도록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연구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미랑 워크로드, 그리고 사용자 경험, 그리고 시스템 유저빌리티를 측정하는 이렇게 네 가지 설문지를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POI 표시 순서에 대한 직관성.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서인지, 그 시간 순인지 공간 순인지를 좀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달라고 했고, 이제 그 요소들이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에 대한 인식을 이제 5점 리커트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조건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이제 그 조건이 어땠는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실험이 종료된 뒤에 이제 인터뷰랑 이제 선호도 같은 거를 이제 좀 응답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 일단은 결과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설문지 값을 종속변수라는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를 쓰면 항상 이제 정규성 위반을 확인하는데 만약에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필드만 랭크 썸 테스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했고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랑 이제 윌콕스 사인드 랭크 테스트로 페어와이즈 컴패리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페라니 커넥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워크로드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이제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리스트랑 타임라인인데 이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제 노란색이랑 파란색 같은 경우 대부분 낮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마젠타색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보다 유의미하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워크로드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그 형용사별로 좀 이제 디스크립션을 써놔가지고 한번 밑에 좀 달아봤는데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굿 정도의 점수가 나왔고 굿, 엑설런트, 굿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고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이상 뭐 평균 이하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 이하 그리고 이제 여기 맨 오른쪽이 참신성 노벨티인데 참신성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미니맵이 제일 참신하긴 한데 실제로 이거 썼을 때 좋냐? 라고 하면 그거는 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리스트가 미니맵보다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하게 어트랙티브니스도 좋고 그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읽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명료성인데 이제 명료성도 유의미하게 높고 효율성 그리고 이제 얼마나 쓸만한지 그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도 나머지가 이제 리스트가 다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그 사용성 한번 보면 사용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컨디션 간의 사용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됐고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미니맵이 유의미하게 좀 사용성이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이제 리스트랑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미니맵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미도 측정을 했었는데 멀미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시작하기 전이랑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메서드에 관계없이 이제 첫 번째 실험 끝나고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 끝났을 때 각각 쟀을 때 사실 AR 헤드셋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을 하면 멀미가 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할 텐데 실험 시작하고 멀미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증가하긴 했는데 이제 오히려 마지막 실험할 땐 좀 사람들이 적응이 됐는지 좀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멀미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막 심하게 증가하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미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업 완료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봤을 때 작업 완료율,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태스크를 잘 수행했는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보면 이제 타임라인이 제일 높았고 이제 리스트도 거의 비슷하게 한 90% 정도의 작업 완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작업 완료율이 60%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은 리스트가 1분이 좀 안 걸렸고 타임라인이 1분 살짝 넘는 정도의 작업 완료 시간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맵은 거의 1분 30초 이상으로 되게 좀 유의미하게 미니맵이 그 작업 완료율도 떨어지고 완료 시간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리스트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그 다음 미니맵이 제일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호도에 대한 영향은 이제 실제로 얼마나 이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이 실제 환경을 가렸는지에 대해서도 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가렸는지 5점으로 이제 평가해달라 했을 때 리스트가 제일 덜 가렸고 타임라인이 조금 더 제일 많이 가렸고 미니맵이 좀 비슷하게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점수만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그냥 5점으로 응답해달라 했을 때 그냥 매우 안 좋다, 매우 좋다 해서 응답해달라 했을 때 평균 3점 정도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OI 탐색 난이도랑 POI 정렬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POI 탐색 난이도는 미니맵이 제일 어렵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OI가 시간순, 공간순, 뭐 알파벳순, 무작위, 모름 이것 중에 어떤 거인 것 같냐 했을 때 대부분 다 뭐 절반 정도는 시간 순서임을 이해했고 공간 순서임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른다 아니면 무작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순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시스템이 그냥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어떤 순서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신기하니까 그거에만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어디서 쓸 것인가 질문했을 때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처음에 뭐 시티 투어 왔을 때 아니면 휴가 갔을 때 그런 게 좀 새로운 곳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뭐 주유소나 식당 이런 거 찾을 때 그런 걸 찾을 때 좀 쓰고 싶다. 그리고 뭐 휴대폰에서 지도 앱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지를 찾을 때 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사실 앞에 있던 것들 다시 한번 결과 보여주면서 결론 내리는 거에 좀 가까워가지고 한번 조금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나간 PY랑 이제 다가올 PY를 이제 찾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 이제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제일 좋냐, 이거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제일 좋냐 이거를 이제 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랑 타임라인, 미니맵 중에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볼 텐데 사실 아까 데이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리스트가 제일 선호되고 워크로드도 제일 낮고 이제 유저빌리티도 제일 높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도 실제로 제일 대부분 제일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에 대한 선호가 제일 높은 점이 이제 일단 실제 세계를 가리는 것도 제일 덜 가리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PY들을 좀 잘 볼 수 있고 덜 가리니까 좀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제 스크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런 수직 레이아웃이 좀 친근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린 선호도를 좀 보였는데 이 엇갈린 선호도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트가 좀
좀 제일 좋다 보니까 그 뒤에서 좀 엇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워크로드, 유저빌리티, 태스크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다 리스트랑 비슷했는데 비슷했고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도 리스트보다 좀 낮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사용자 경험을 이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트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타임라인의 순서를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인 건 이해는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참여자들은 이게 조금 이게 이게 시간 순서인지를 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과거인지 오른쪽이 과거인지 이런 것도 잘 좀 이해가 안 되고 수직 같은 거면 이제 위가 다가올 거고 아래가 과거일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렸다. 자기는 수직이 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한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 리, 수직 스크롤 리스트에 대한 좀 편향에서 이런 선호도가 좀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상호작용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임라인의 버튼이 원형이어서 리스트보다 이제 조금 작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시면 리스트는 이제 네모난데 타임라인은 동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버튼 영역이 좀 작아져서 힘들어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니맵인데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다 평가가 안 좋았고 심지어 이제 지도에서 이제 PY랑 상호작용할 때 너무 작고 만약에 이걸 좀 호버링 했을 때 이름이 이렇게 바로 위에 좀 표시가 됐는데 이 표시된 게 잘못 선택돼 버려 가지고 이제 미스터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지도 기능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았다고 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들만 없었으면 좀 높은 평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제 지나간 POI랑 이제 다가올 POI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는 리스트가 제일 효과적이고 이제 다른 기법보다 이제 수직 리스트가 제일 효과가 좋으니 수직 리스트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리서치 퀘스천으로 시선 추적이랑 핀치를 이용해서 인터랙션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앞에 리절트에서는 그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나오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참여자들이 좀 겪은 문제들의 대다수가 이 핀치 제스처에서 좀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이 어떤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메서드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까 프리스터디에서는 이제 셀렉션을 위해서 하드웨어 버튼을 사용했고 이때는 인터랙션에 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핀치를 도입하고 나니까 갑자기 문제들이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선택 확인이나 스크롤을 할 때 하드웨어를 쓰는 게 좀 어떤가 핀치가 너무 흔들린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호작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랙션에 대해서 멀티모달 인풋을 쓰는 게 어떠냐, 뭐 보이스나 이제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보면 게이즈랑 피치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효과적이진 않고 차라리 하드웨어나 음성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ST 기반의 HMD가 그 차량의 AR에서 좀 괜찮냐?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좀 워크로도 낮고 평균 이상의 우수한 사용성이 사용성도 가지고 이제 멀미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있으면 좋은데 현재 상태는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HMD 자체가 너무 덥고 무겁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차라리 조금 작고 가벼운 AR 안경이나 아니면 이제 차량 앞유리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 AR 디스플레이 같은 걸 좀 장착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론을 내보면 그 VST 기반 차량용 AR 시스템이 POI 탐색이 적하긴 한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편의성을 조금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소형화된 기계나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이걸 뭘 안 써도 되는 것들을 쓰는 게 어떤가.
그런 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리미테이션입니다. 이제 이런 차량 내, 이 연구에서 좀 확인한 바로는 차량 내 AR 시스템은 현재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에 의해서 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 사용된 HMD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다루기 힘들고 불편해서 승객들은 좀 착용하고 싶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 AR 안경은 좀 더 편안하지만 이제 기능이 좀 더 적고 시야각이 더 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직면한 주요한 문제는 좀 기술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용자들은 제스처를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제스처 인식을 위해서 아예 별도의 제스처 센서를 달았음에도 그 제스처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이 HMD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제 차량이 움직일 때 같이 너무 확확 흔들려 버리니까 정확한 상호작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벤츠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논문은 AR 시스템이 주변 환경에 고정된 POI를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승객 경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였고 이제 승객들이 이동 중에도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 AR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버튼을 이용한 케이스가 이제 조금 더 적합한 인터랙션 기술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핀치를 사용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고 이게 많은 사용자들에게 문제가 되니 이건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 지나간 POI와 이제 앞으로 다가올 POI를 탐색하기 위한 세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조사를 했을 때 사용자들은 리스트를 선호한다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 사용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음성 및 하드웨어 입력과 같은 좀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통합하는 등 좀 대안적인 인터랙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상호작용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그 차량의 움직임 자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통근이나 이동 같이 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AR/POI가 이제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